안녕하세요. 미술만평 107회차 박형수입니다. 오늘 또 구독은 애정입니다. 지난번 106회차에서 새로운 미술품 시장에 대한 재판매, 새로운 시장의 구축, 규모의 변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 미술 시장의 변화를 위해서 세계적 미술인을 만들기 위한 족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화가들, 문화예술가들에 대해서는 창의, 창작, 새로운 것을 주장하다가 보니까 자꾸 다른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왜 달라야 하는지, 내 윗선과 왜 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모든 미술계, 예술은 없고 교육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들어야 되는 창의성, 창의의 작품 대단히 필요할 때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국민의 정신을 단절하기 위해서 창씨기명을 하게 됐습니다. 족보가 사라지면 정신이 단절되고요. 정신이 단절되면 현실을 바라보는 바른 눈 자체가 사라지고 맙니다. 작년 한 해요. 우리나라 특히 미술계를 바라보면요. 수억의 세금을 써가면서도 시대 정신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 그 자체를 저는 문화사업의 실패로 보는 것입니다. 지자체별로 할당된 4억이라는 돈 다 알고 계시죠? 좋은 일이었죠. 미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거 분명합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거기에 대한 이유와 명분과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실패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전국에 많은 미술인에 돈이 지급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필요 없는 조형물을 제작하거나 벽에 그리는 것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공공미술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 그건 말 그대로 대중을 위한 예술입니다. 예술인을 위한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은 예술가가 할지라도 결과물은 대중과의 교감이나 대중과의 교류가 필수 조건이어야 됩니다. 막연히 미술품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유와 명분을 앞세워서 앞세대와 뒷세대를 아우르는 시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시대의 정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변화의 발전을 위한 세월에는 늦음은 없습니다. 해방 이후 군사 독재 시절을 지나고 1993년 문민정부가 탄생한 지 28년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은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조선에 번창했던 예술이 일제 식민시대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나라의 정신문화를 제작해야 합니다. 말로만 정신문화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분과 타당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000년 전에 신라시대의 찬란했던 문화를 개성하자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해방 후 예술에 대한 다양성은 오히려 축소되었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지휘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술문화는요. 미술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돈이 우선되는 정책에 몰리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입장을 이해하고 후세대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한 정신가치를 후원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가 없다면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는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며 재창조입니다. 오늘 무엇을 남기지 않으면 내일이 되어서 오늘이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일이 되었어도 오늘 또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야 한다면 참 무의미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예로 좋은 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지켜온 수많은 원로 미술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작품을 보관하고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합니다. 예술 작품에 대한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를 지탱해온 이들의 정신을 개발하고 제작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술에 있어서 창작은 만들어진 이후에 명분과 이유가 부여됩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에 대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자체에서 오랜 세월을 문화예술에 종사해온 이들의 결과물에 대한 보존과 가치 발굴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16세기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르네상스를 다 알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요 예술을 탐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후원이 있어서 꽃을 피우게 됐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술의 부흥이라는 르네상스를 존재하게 한 메디치가 왜 후원을 하였을까요? 세계적 재벌이라는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나 LG에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이야기가 나오면 억지스럽게 후원금을 내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400년 전에 막대한 돈을 들어가며 건물을 세우고 잘나가는 예술가들을 수입하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조각을 만들게 하고, 왜 시대적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나 소설에 나올 법한 상황들을 제작하게 했을까요? 르네상스 배경에 자리하는 메디치가는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인해 의도적으로 후원과 지원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의도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시에 여러 명의 교황이 존립하던 14세기 후반 유럽 사회의 메디치가가 어느 교황을 지지합니다. 그러다가 그 교황이 15세기에 접어들면서 교권을 장악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당시는요, 사회적 변화가 대단히 심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1492년, 1517년의 종교개혁, 1543년 지동설 출현, 이런 신문물과 신세계가 등장을 하면서 인간 사회를 다독일 수 있는 많은 방편으로서 인본주의가 대두된 것이죠. 교권을 등에 업고 경제적 부를 획득한 메디치 가문에서 돈 많은 상인과 시민의 지지, 교회의 권력을 이용한 정치적 영향력이 목적이었다 이겁니다. 동양에서 공자나 맹자, 노자의 상을 두고 정신적 계도와 교육의 일환으로서 상을 만들어내듯이 당시 유럽에서도 성당과 성을 축조하여 벽에 그림을 장식합니다. 그러면서 가문의 역사와 계보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족보를 만들어낸 거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쟁 이후의 세상처럼 많은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 시장의 변화 조짐도 보입니다. 아트페어 시장의 타격적 변화도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아트페어 시장이 부스 판매였다면 지금으로부터는 지정 아트페어, 그러니까 살롱 마켓이 자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규모의 시장으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타겟 마케팅입니다. 알고 있는 작품 구매자와 그들의 주변인을 초대하여 각기 나름의 고급진 소규모 시장으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요, 온라인 시장 분명히 급격한 변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기본성을 가지고 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 왜 그러한 작품이 등장했는지에 대한 족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이 세계시장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 쌓기가 필요합니다. 다가올 온라인 시장에 설득 있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